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후보 카몰라 해리스 부통령이 핵심 경합주 3곳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앞서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리스는 경합주 3곳에서 모두 지지율 50%를 기록해 46%에 그친 트럼프를 4%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이달 수출액은 154억 7,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보다 16.7% 증가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이 34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2.1%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작년 11월부터 플러스로 전환하며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코스맥스가 장중 한때 11%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하고 상반기 기준으로도 매출액이 사상 처음 1조 원을 넘어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영업이익이 46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늘었으며 매출액은 5,514억 원으로 전년보다 15.1% 증가했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2분기 역대 최대 매출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최근 잇단 화재 사고로 전기차 공포가 확산하자 정부가 전기차 화재 대책 관련 추가 회의를 오는 13일 개최합니다. 현재 거론되는 전기차 대책으로는 배터리 제조사 공개와 배터리 안정성 인증제도 마련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기차 제조사 차원에서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기차 관련주 급등 마감했는데요. 시세의 연속성에 대해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상승 마감했습니다. JLK가 FDA 인허가 신청 만료 소식을 전하면서 의료 AI 관련 종목들이 급등 마감을 했고요. 반도체 역시도 수출 호재로 인해서 반도체 투톱 강세 마감했습니다. 가장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인 쪽은 바로 전기차 화재 관련 종목이었는데요.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요즘 전기차 포비아 확산이 되고 있죠. 이것을 제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긴급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이닉스 3기 EV 모두 다 상한가 안착 후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종목 상담 접수 받고 있는데요.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메시지 샵 0082 가능하고요.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 연구소의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인성입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전기차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오랜만에 반가운 시원한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또 정부발 이슈더라고요. 일단 당장 내일이 있잖아요. 네. 긴급 회의가 있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시세 연속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아직까지는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나왔다라는 그 내용만 들어도 이제는 이골이 나시겠죠. 과연
이 이슈를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들인데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에서 지금 현재 화제건으로 문제가 된 건 배터리 제조사입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 제조사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누가 될 것이냐. 안정성이 확보된 기업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2차 전지 전체적인 밸류업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나 정부 정책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화재 관련 종목들은 아직은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 반도체도 눈여겨볼 만했잖아요. 네. 수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전 세계 종합 반도체 기업에서 매출 1위는 삼성전자, 그리고 매출 증가율 1위는 또 하이닉스가 차지를 했더라고요. 미국 장도 그렇고 우리 장도 그렇고 V자 반등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이게 조금 어렵고 난해한 부분인데 반도체 쪽을 바라봤을 때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고 AI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조금 주춤한가라는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기술력이 더 발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기술력은 계속적으로 디벨롭,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걱정인 부분은 SK 하이닉스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조정을 받는 국면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빠르게 V자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땐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오히려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오는 우리 엔벨로프의 A, B, C 파동이 나오는 그런 위치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엘리어트 파동입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보다는 오히려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게 더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반도체 쪽에 취중되어 있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핸드폰 쪽에 취중되어 있는 매출액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캐파를 늘린다, 증설한다고 했을 땐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여기에서 최근 있었던 지난주 월요일에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공포심을 갖게 했었던 엔캐리 관련된 이러면 또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외 지수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엔캐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 봤었던 건 바로 니케이 지수입니다. 그런데 니케이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올라가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우리가 또 반도체를 볼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더불어 함께 보는 게 또 뭐가 있었습니까? 대만가건이죠. 그래서 TSMC의 영향을 받는 대만가건의 위치까지도 우리는 같이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개파락하기 이전의 가격에 선을 한번 그어볼 겁니다. 여기에 저가는 21,636.2인데 선을 한번 그어보죠. 자, 21,636.2의 선을 긋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니케이, 방금 지나왔었던 니케이 개파락하기 전에 가격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저가가 35,880.15인데 자, 또 한번 그어보죠. 이렇게 긋고 보면 잘못됐네요. 다시 긋겠습니다. 35,000.15 이렇게 긋고 보면 대만가건의 지수의 위치와 그리고 니케이 지수의 위치가 다르다는 걸 아실 겁니다. 첫 번째로 지금 현재 니케이 지수는 개파락하기 이전의 가격을 넘어가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대만가건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를 넘어섰습니다. 그렇죠? 넘어섰는데 이러면 우리가 생각할 땐 코스피는 넘어가 있어야 정상일 것이고 코스닥은 아직까지 수급이 쏠리지 않았으니까 바닥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종합으로 봤을 때 갭 상승하기 이전에 갭 하락했었던 가격은 얼마? 저가 778.39입니다. 그러면 선의 이격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778.39에 또 선을 하나 그어보고요. 두 번째, 코스피까지도 같이 봐야 되겠죠. 자, 코스피의 가격은 대충 2655.28포인트 아래라고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만가건은 상승을 했는데 코스피 아직까지 넘어가지 못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선으로 볼 수 있는 메가토르 신호인 763.69포인트를 넘어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수 설명할 때 항상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 최소 5거래일은 지켜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하락만 주구장창 이어나갔었던 코스닥은 빠르게 반등이 나오면서 그 자리를 회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반대로 코스피는 아직까지 그 자리를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반도체 아직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보기에는 이르다라는 것, 이렇게 설명드리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더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눈여겨보신 쪽에서 내일도 관심 있게 봐야 할 섹터가 있다라고 말씀을 아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섹터일까요? 자, 그 부분은 여러분 궁금하시겠지만 끝까지 시청을 하셔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테마와 종목까지 나열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들을 내일 어떤 식으로 접근하셔야 되는지까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오늘 시장 보니까 파란불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테마, 모든 섹터에서 다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거 좋은 결과 아닙니다. 결코 좋지 않습니다. 퐁당퐁당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 오후장에 들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 그렇다면 지금 이 새빨간 불들이 다 언제 켜진 것이다? 장초, 1시간 이내에 나온 상승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을 믿어선 안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은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에 대응하시는 방법 또한 오늘 나스닥이 끝나고 난 이후에 내일 오전에 같이 토론해보고 의논해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우리 아나운서 통해서 안내받고 오시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쉽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눈여겨봐야 할 섹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이슈면 이슈, 차트면 차트 모두 다 잘 다뤄주시는 팔방미인이십니다. 이 팔방미인께 내 종목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2 그리고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토르 기법으로 포착해낸 히든 종목 탑5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르 기법으로 포착해낸 수익률 탑5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드팩토와 A팩트는 100% 가까운 수익률 보이고 있고요. 탑3 종목 모두 제자릿수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3위에는 제약바이오 종목 툴젠이 자리를 잡고 있고 1위와 2위 종목은 모두 전력설비, 전선 관련 종목입니다. 가온전선은 2월 20일 가장 최근에 제시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8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성적표 지금 함께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1월 초에 포착해주신 재룡전기 오늘 또 상승 보여주면서 350%에 가까운 상승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보신 이 성적표, 재룡전기 어떻게 얻을 수 있었지 하신다면 토르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르 기법 자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서를 포함해서 매뉴얼 2권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오색선, 빗기둥, 토르 기법, 메가 토르 기법이 모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살펴보시면 글자도 굉장히 크고요. 그림도 많습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만들었으니까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셨습니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제가 오색선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오색선이 아직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 테고 마이크로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6월 말쯤에 포착을 해주셨고 수익률 벌써 35% 넘게 갖고 계시거든요. 오늘은 또 어떤 리뷰 들려주실지도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로 오색선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처럼 어려운 장에서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결국 차트 매매 관점밖에 없습니다.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오늘 있었던 코스맥스 같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가분으로 인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면 신뢰할 수 있는 뉴스들을 우리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차트는 정직합니다. 그 정직한 차트 안에서 휩소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도 하지만 결국엔 원칙적으로 이탈하지 말아야 될 선은 지켜주기 마련이며 그 자리를 이탈할 때는 정리해야 된다는 관점을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핑크색 지지선은 매수 관점입니다. 언제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올 때 그 종목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도는 언제 한다? 파란색 저항선이 매도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핑크색 지지선 구간에서 매수하고 파란색 저항선에서 매도한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설명을 매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응용을 하셔야 되느냐? 너무나 간단합니다. 차트 설정하시고요. 그다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그 종목을 대입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산 이 종목이 지금 팔아야 될 자리구나 아니면 더 들고 있어도 되는구나라는 판단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안내해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종목입니다. 마이크로 디지털인데 의료기기와 백신 관련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기로는 중동에 수출하고 있다. 무엇을? 세포 배양기인 셀빅을 수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외화벌이를 해온다라는 것인데 얼마만큼의 매출이 나오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증가될 것인지 그것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백신 관련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바이오 의약품과 원부자재 그리고 장비, 성능시험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R&D적인 측면이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작용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보고 있는 건 역시나 진단키트와 폐렴, 호흡기 질환 관련된 이슈일 겁니다. 왜? 코로나의 재확산 우려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그것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었느냐? 정밀 현장 진단 장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렴 쪽으로 봤을 땐 한 번에 94명의 샘플을 검사할 수 있는 코로나19 항체 진단용 대용량 진단 키트인 MD젠을 개발했다라는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면 이 종목이 왜 올라갔구나, 올라갈 수 있는 건덕지가 무엇이었구나라는 걸 다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겠습니다. 포착된 자리는 6월 20일 포착 종가 9,550원이었습니다. 종가 대비 수익률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언급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래꼬리 달면서 바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자, 수익률 지금까지 35%인데 이 V자가 무엇이었는지 모두 다 기억하시죠? 지난주 월요일 엔캐리 사태 때문인지 아니면 미국의 경기 침체 때문인지 아니면 반도체 죽이기였었는지 그도 아니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발발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불확실성이었는지 모릅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엔캐리는 거의 지나갔고 반도체에 대한 이슈도 거의 지나갔다라면 경기 침체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그 말인즉 나스닥이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 가격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락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보여드렸던 차트들 뭐가 있었습니까? 니케이, 대만가권, 코스피, 코스닥까지 모두 다 보여드렸을 때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모두 다 한결같이 개빠지기 이전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었죠. 그런데 유일하게 제약바이오 주들만 신나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로 디지털은 익절 자리를 잡아야겠죠. 어디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파란색 저항선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미 악재가 꼈다 하더라도 이탈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 자리를 최종 익절 자리로 잡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았었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2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선을 이탈한다라는 건 추세가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시나리오를 세우시고 수익이 지금까지는 35%가 나왔지만 그것보다 수익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더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익절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면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장기 차트로 봤을 때에는 이미 고점이 되는 1,400원을 넘어서 기법이 포착되고 나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상승한 이후에 1,4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 아랫단에 있는 지지선에 대한 신뢰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지속적으로 지지부진했었던 그 저항을 받았었던 이 매물대의 어딘가에서 지지가 된다면 다시 반등이 나올 때 1,400원이 뭐가 된다? 재진입할 수 있는 가격이 된다라는 것.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는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올 때고요. 그리고 매도 신호는 파란색 저항선이 내려오면 그 내려오는 자리가 익절 자리입니다. 너무나도 쉽죠. 그리고 방금 이 오색 선을 바탕으로 마이크로 디지털의 추후 주가 향방까지 모조리 다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내 손 안에 전문가 한번 모셔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토르기법 그리고 이 오색 선을 바탕으로 해서 종목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샵 0082 가능합니다.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들어왔고요. 종목명은 가온전선입니다. 매수가는 52,000원이고요. 지금 현재 비중은 25% 정도 싣고 계십니다. 39,000원대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최근에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손실 구간에 있거든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온전선은 어찌 됐건 간에 지금 SK 하이닉스와 비슷한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오고 하락을 했죠. 엘리어트 파동이 나왔습니다. A파, B파, C파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지되고 반등이 나올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전선 관련주 어떠한 이슈로 올라갔습니까? 실적으로 인한 이슈로 주가가 상승했죠.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분기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것. 하지만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오면서 뭐가 됩니까? 매수 기회가 됐죠. 그렇다면 한 가지입니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핑크색 지지선을 이탈한다라는 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비중이 25%시잖아요. 하지만 가온전선은 추가 비중을 15% 정도 더 실어도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핑크색 지지선의 가격은 32,400원입니다. 이 자리를 이탈한다라고 했을 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명확한 매수 관점은 아직까지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면서 어느 자리에서 추가 매수 해야 되는지 그때그때 물어봐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2,400원 자리를 이탈했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하긴 합니다만 명확한 매수 관점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셔라 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상담은 오색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오색선은 2,500개 종목을 샅샅이 분석을 해서 만들어낸 기법 자료입니다. 이 기법 자료 나도 한번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골칫덩이인 내 종목 당장 내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종목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샵 0082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뭘까요? 네, 팩트론. 아, 네. 그러면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62,300원에 20%입니다. 아, 네. 펩트론 사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전문가 중에 전문가시거든요. 바로 근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갖고 싶어도 네. 그 좀 못 가졌는데 좀 저점인가 하고 샀더니 계속 떨어져 버리네요. 아, 그러시구나.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점을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 자, 산을 올라갔어요. 정상을 가서 소리 한번 네. 지르고 하산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출발했었던 자리가 저점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네. 여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 높이 사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비만 치료제 이슈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오늘도 오전장에 대봉이레스가 어떻게 보면 또 선두주자처럼 주가를 올리려고 했으나 결국에 실패를 했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오늘 미국장이 빠지지 않는 이상 내일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에서는 힘이 조금 빠진 상태로 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방금 전에 설명했었던 가온전선의 차트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추가적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더 큰 상승이 나와요. 그런데 그 변곡점에 매수를 하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 지금 비중이 20%시잖아요. 네. 10%만 덜어내시죠. 62,300원이니까 62,500원에 예. 반만 팔게요. 반만 네. 매도하시고 남은 네. 물량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더 올라가면 수익을 만들 네. 수 있겠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파란색 저항선이 넘어가지 못할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찍어드리면 81,000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저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반등이 나와요. 잠깐 흘렀다가 반등이 나올 텐데 81,000원에 닿을 때 비중이 10% 남았을 거잖아요. 네. 절반을 또 팔아요. 그러면 5% 남으실 거예요. 네. 그 5%는 언제 파느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다만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여기 87,900원에 닿기 전에만 팔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그래서 펩트론을 지금 진입하기에는 왜 지금 가격이 안 좋냐면 너무 많이 올라갔거든요. 적정 주가로 볼 수 있는 건 여기까지 네. 낮춰서 봐야 되고 제가 아까 산을 올라가면 그만큼 내려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네. 여기까지 내려오면 만약에 네. 반등이 안 나고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본전에서 팔았던 물량 10% 다시 사서 평균단가 낮춰놓고 올라갈 때 또 추가 매수했던 물량 팔고 더 올라갈 때 익절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래서 네. 본전 오시면 재세금 빼면은 또 아쉽잖아요. 그 돈 네. 뺏기고 싶지 않으니까 62,500원에서 62,500원에서 절반만 매도하시고 그다음에 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또 81,000원에서 절반 매도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2,500원의 절반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최종 익절 자리 81,000원대로 잡아주셨습니다. 역시 매수보다 어려운 것은 매도라고 봅니다. 이 매도하는 자리를 쉽게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토르 기법, 오색선 기법을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기법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들어왔고요. 이번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매수가 지금 현재 13만 7천 원이고요. 비중은 10% 싣고 계시네요. 와, 오늘 5% 급등 나왔는데도 지금 현재 아직 손실 구간에 계셔서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미반도체는 오늘 시황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그 맥락 안에서 SK 하이닉스와의 관계를 보셔야 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언제 기준으로 잡아볼까요? 반도체의 불황기라고 볼 수 있었던 2023년 그 중반기부터 바라봤을 때 한미반도체는 이미 상승을 시작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점 가격에서 놀다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더니 올라간 수익이 얼마? 700%가 넘었어요. 그러면 한미반도체는 그냥 산 그리고 내려와서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 나왔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죠. 10만 원은 추가적으로 이탈하면 안 된다. 아니면 지난주 월요일 날 나왔었던 그 하락의 저점이 있습니다. 얼마? 98,100원. 이 자리만큼은 이탈해선 안 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온다면 본전 가격 구간에서는 한미반도체는 지금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눌렀다 갈지 바로 갈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반도체 쪽을 바라봤을 땐 좋아질 것이다. 더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그 관점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미반도체가 7배나 매출을 증가시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 분석 한번 보죠. 그만큼 증가됐으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매출액이 작년에 1,500억. 그런데 얼마? 올해 예상치가 대략적으로 4배. 그런데 우린 여기까지만 보면 안 돼요. 왜? 코로나 시국과 그 이전이랑 같이 비교를 해보자라는 거죠. 증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021년에 3,700억을 만들었는데 얼마? 2배가량밖에 상승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얼마? 7배 상승을 보여줬죠. 그러면 상승하기 이전의 가격에서 2배 정도를 잡는 것이 기본적일 텐데 그렇다면 그 가격을 얼마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추산치를. 여기로 잡아야 되겠죠. 정말 생각을 해서 아 그래 내가 조금 더 욕심 내보자라고 했을 때 얼마? 57,000원 정도까지 잡아볼 수 있을 겁니다. 곱하기 2배 잡으면 10만 원인데 이 10만 원이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라는 걸 판단했을 땐 없다예요. 왜? 7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추가적인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한미반도체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조금 더 확장적으로 얘기를 드려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차트를 길게 늘려놓고 한미반도체가 이번에 반도체 사이클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면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든다면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은 한 가지입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 또 안 보이실 수가 있으니까 확장해서 보여드리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확장을 하고 다시 차트를 늘렸을 때 반등이 나오는 기조의 자리가 여기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의 저점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반등을 보여주다가 흘러내리는 그림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상승하는 건 결국 AI발 훈풍이 나올 수도 있고요.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훈풍이 나올 수도 있고 전기차에 대한 훈풍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느 쪽이건 상관없이 한미반도체는 추가적으로 더 길게 보면 상승의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매우 위험한 자리다.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손실 상태로 버틴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역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역을 겪지 않기 위해선 지금 나오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나스닥 미국장의 흐름 그리고 우리나라와 대만 가관의 차트까지 같이 보시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8월 달만큼은 8월 28일 날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섣부르게 판단을 할 수 없는 시장 상황의 반도체 섹터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97,100원 이 자리는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매우 위험한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전이 온다면 본전에 매도하는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토르 기법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내 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내 손으로 직접 물고기를 잘 잡아서 내장고를 든든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 챙겨가는 법이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고민되신 종목 있을까요? 네, 네. 유한양행 아, 네, 매수가 비중은요? 85,000원에 10%입니다. 아, 네, 85,000원에 10% 유한양행 갖고 계시는데 지금 수익 구간에 있으시더라고요. 일단 너무 축하드리는데 더 수익 볼 수 있을지 제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위험한 자리인데요. 어떻게 매수하시게 되셨어요? 네, 언제쯤 사셨어요? 좀 이렇게 내려올 때 좀 네. 샀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너무 사신 거예요? 예, 너무 좀 더 밑에서 사야 되는데. 매수는 사가지고. 나쁘지 않으셨는데 아, 그래요?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유한양행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건 미국 대선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크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네. 마리화나 관련주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종목 확실하게 원칙만 하나 잡고 가죠. 이 자리 이탈하면 우리 정리한다라는 거. 왜? 지금 보시면 20일 이동평균선이 여기예요. 이 자리 이탈됐잖아요.
그러면 윗단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은 저항의 역할이 너무나 충실할 것이고 그 아랫단에 있는 이 자리 파란색 저항선이었던 가격과 120일 이동평균선 이 자리는 절대 이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선 하나만 그어볼게요.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이 77,400원입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10% 정도 손실 가격이 되실 텐데 이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된다는 이유는 이거예요. 자, 저항이었던 가격을 돌파를 했는데 이 자리가 저항이었잖아요. 그 자리를 돌파를 했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 월요일 날 엄청나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사이드카도 걸리고 서킷 브레이크도 걸렸는데 그리고 나면 이 자리는 무조건적으로 지켜줘야만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켜주지 못한다는 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점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다면 이 자리를 목표가로 잡으시는 거고 하락한다면 77,400원에서는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표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디로 잡아야 될 것인가? 여기로 잡으셔야 됩니다. 윗단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은 97,800원인데 거기로 잡으시는 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인 94,900원까지. 가격도 너무 좋네요. 왜? 95,000원 되면 또 위에 매도 물량 꽉꽉 차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넘어가기 위해선 94,900원을 돌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94,900원을 목표가로 잡으시고 위아래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올라가면 매도, 내려오면 손절.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절 자리는 77,400원이고요. 그리고 목표 매도가는 94,900원으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쉽지만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상담이 많이 왔거든요. 만약에 못 받으신 분들은 내일도 있으니까 내일 저희 시작과 동시에 전화 걸어주시게 되면 저희가 발빠르게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보신 상담은 모두 다 오색선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색선은 2,500개의 종목을 샅샅이 뒤져서 찾아낸 기법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바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세 권으로 되어 있고요. 한 권은 기본서, 그리고 나머지 두 권에는 오색선, 메가토르 기법, 토르 기법, 빗기둥 모두 다 들어있는 매뉴얼입니다.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까지 모두 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의 장바구니 종목, 히든 종목이 공개될 예정이거든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토르 기법으로 포착한 히든 종목 힌트부터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진료에 있어 필수 플랫폼이라는 제약바이오 관련주 들고 와주셨는데요. 요즘 비만 치료제 굉장히 핫하죠. 이 비만 치료제와도 큰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히든 종목으로 제약바이오 관련주 들고 와주셨는데 제약바이오 너무나도 잘 다뤄주시니까 일단 큰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뷰 종목으로 화승 엔터프라이즈를 또 들고 와주셨더라고요. 지금 현재 3거래일 연속해서 양봉 켜내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오늘 어떤 리뷰를 해주실까요? 자, 첫 번째로 오늘 가지고 나온 히든 종목은 여러분들께 이미 한 차례 수익을 안겨드렸던, 그리고 아직까지도 수익 구간에 있는 종목입니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오늘은 기법이 포착되지 않은 토르와 메가토르가 포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화승 엔터프라이즈처럼 포착되기 이전에 설명을 드린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화승 엔터프라이즈는 지주사였습니다. 화승그룹의 계열사였었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아디다스 그룹의 ODM 제조사라는 거였죠. ODM은 무엇이다? 제조업자가 개발해서 생산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화승비나 베트남의 100% 자회사로 두고 있고
외국 기업 지배 지주회사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디다스를 어디에서 만든다? 베트남에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화승비나는 아디다스 그룹의 운동화 중에 아디다스 코어 풋웨어 그리고 인라인 러닝 리복과 리복 로열을 주로 주문받아서 ODM 생산을 하는 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화승 엔터프라이즈를 지켜보셔야 되는 이유를 너무나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코로나가 끝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깥으로 나가는 야외 활동이 많아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영업무약을 시작으로 했었던 의복 관련주, 섬유 관련주, 그리고 이제는 신발까지 들고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매우 높은 종목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직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2019년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아디다스 내에서 운동화 제조업체 중에 MS 2위의 생산업체라는 거, 엄청나게 많은 생산을 했었던 기업이라는 겁니다. 화승의 점유율이 2위인데 18%나 된다라는 것, 매우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승 엔터프라이즈는 절대로 잊어서도 안 되지만 기억에서 지우셔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포착된 자리가 어디였느냐? 제가 7월 3일 날 7,330원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왔으면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오는 자리인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포착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핑크색 지지선을 올리지 않은 상황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먼저 진입하겠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온 건 얼마 이후, 이 거래일 이후에 7월 5일 날 올라왔죠. 역시나. 그런데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오고 나서 상승이 어땠는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번에 지난주 월요일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바닥을 찍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개파락하기 이전의 가격을 회복하면서 8,030원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화승 엔터프라이즈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바닥은 이미 잡혔고 저점 찍은 지 3개월 넘었고 그렇다면 이제는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1차 상승 파동이라고 볼 수가 없었지만 그 자리를 빼꼼 넘어가면서 2차 상승 파동을 만들어냈죠. 여기에서 3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나 크게 성장할지는 알 수 없겠지만 저항은 이 가격 구간으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접근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화승 엔터프라이즈는 무슨 구간이다? 진입하기 좋은 구간이다라는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는 거죠. 하지만 중기 차트로 넘어왔을 때 이 윗단에 있는 만원 가격 구간에 파란색 저항선을 넘어서고 나면 우리는 또다시 원칙 대응을 하면 됩니다. 자, 파란색 저항선을 이 거래일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파란색 저항선 위로 2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20일의 지지를 받는지 보면서 파란색 저항선을 최종 목표 가격으로 산정을 해놓고 지켜보시는 겁니다. 이탈할 때까지 그렇게 수익을 마음 편하게 단기 투자 관점으로 들어갔다가 스윙이 되는 것은 이런 경우에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경우? 손실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수익 구간에서 더 큰 수익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수익 매매의 정상적인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화승 엔터프라이즈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4글자입니다.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도 몇 번이나 언급을 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이 종목 지난달 23일 정도에 방송에 나와서 한번 드렸었던 종목인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로 연결되어 있고 백신, 비급의 약품 뭐 이것저것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보고 있는 건 이 부분이 아니에요. 바로 비만 치료제입니다. 제가 지금 시장에서 이 종목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비대면 원격 진료도 아니고요. 비만 치료제입니다. 어떤 이슈가 있느냐? 비만 치료제로 승인받은 바이오시밀러 싹센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처방받고 있어요. 주사입니다.
주사예요, 주사. 주사인데 어떤 식으로 놓는가? 인슐린과 같은 형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배에다가 주사를 놔서 그것을 축적시키는 방식인데 노바티스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히든 종목이다. 하지만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뭐야? 비만 치료제인데 4글자 대충 윤곽이 잡히실 거예요. 그런데 차트 보여드리면 더 명확하게 아실 겁니다. 자, 맞네요. 7월 23일. 7월 23일 날 옷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아닙니다.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드려서 수익을 안겨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가지고 나온 이유는 무엇이다? 바닥 찍었고 정말 처참하게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처참한 건 뭔 상관이야? 나는 올라갈 거야. 회복을 보여준 게 어디까지 회복을 보여줬습니까? 갭 빠진 자리가 문제가 아니었었죠. 이미 넘어갔습니다. 상한가 찍으면서. 그 자리를 넘어서 17,270원이라는 저항까지 돌파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1차 상승 파동에 이은 2차 상승 파동으로 볼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내일 진입하시게 된 게 다행입니다. 왜? 시간 내에서 변동성이 커졌고 1%에서 2% 내외로 시간의 단위가의 종가를 형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매수 가격이라면 17,270원이지만 이 가격까지 폭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진입하지 못하신 상태로 주가는 상승세로 이어갈 수 있다. 왜? 펩트론, 대봉, LS를 비롯해서 비만 치료제로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의 주가가 최근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100% 이상씩 올라간 걸 눈으로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목 상장된 지 163거래일밖에 되지 않았고 상장됐을 때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높았습니다. 75,900원. 그런데 지금 얼마입니까? 18,900원. 그렇다면 절반까지 안 가도 됩니다. 여기를 최종 목적지로 잡는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주가 기준 최소 얼마나 100% 가까운 수익을 만들 수도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라는 것, 그것만 기억하시면 투자 이어나가시는 데 어려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을 드리는 방식,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방식은 종가 베팅입니다. 어떤 식으로 종가 베팅을 하느냐? 너무나 간단하죠. 3시 20분부터 3시 30분 사이 10분 동안 지정가로 되어 있는 주문 유형을 시장가로 변경해서 주문 버튼만 눌러주면 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투자하는 방법은 바로 토르기법과 메가토르기법이라는 거. 그리고 내일 지켜봐야 되는 건 전기차 화재 관련주들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옥석 가리게 한 종목들입니다. 3기 EV, 그리드워즈, 한빛레이저, 민테크, 지아이텍, 나노팀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는 내일 흐름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장의 장세가 흔들리게 될 경우에 진입하는 종목, 오섬 첨단 소재, 대화제약, 알리코제약, 셀바스 헬스케어까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개별 종목의 이슈로 올라갈 수 있는 사조산업, 한국가스공사, 대왕고래죠. 태성, FPCB입니다. 한컴 라이프 케어까지 이렇게 종목들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방송 중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한 종목입니다. 그만큼 우리 전문가님께서 큰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죠. 100% 정도의 수익률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꼭 관심 많이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송 방금 출발했고요. 시청자 여러분 배송 잘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정리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위에 안내판 오색선 수식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도 테마로 전기차 화재, 코로나 치료제 관련 종목들 시장 흐름 잘 체크를 했고요. 오늘의 히든 종목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인데 요즘 핫한 비만 치료제와도 연관이 깊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은 그 소문도 굉장히 늦다라고 느끼시죠. 이제는 소문보다 빠른 토르기법에 사서 뉴스에 팔아서 수익률 극대화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